지금 시티 센터백들이 뭐 거의 초토화가 됐습니다. 첼시전 이후에. 그바르디올이 지금 큰 부상을 입으면서 이제 뭐 월드컵 때 복귀한다. 내지는 뭐 월드컵도 못 나갈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많이 긴 장기 부상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후뱅 디아스는 뭐 6주에서 4주 정도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스톤스는 정확한 정보가 없어요. 근데 그냥 오랫동안 못 나오고 있는, 스톤스 같은 선수는 나가서 잘해서 배가 아프더라도 팔 수 있을 때 팔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유리기가 있는 선수는 나가서 잘해도 뭐 어떻게 계속 부상의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시티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센터백은 아케와 후사노프 이렇게고, 지금 상황에서 임대가 있는 어린 센터백들이 있긴 하거든요. 뭐 주마바라든지 그 다음에 비토르 헤이스 뭐 이런 선수들 복귀도 고려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시티 센터백이 너무 없습니다. 그쵸. 아케도 사실 부상이 없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진짜 센터백이 없어지는데, 사실 시티가 최근에 성적 유지했던 그런 기반이 어떻게 보면은 포백 라인이 안정되고 나서부터라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뭐 전체적인 플랜 A가 잘 고정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강팀들은 실점을 줄이는 거 위주로 이제 성적을 쭉쭉 올리기 시작하니까. 근데 센터백 2명이 한 번에 나간 건 타격이 너무 크다. 그래서 세메뇨가 더 잘해줘야 되고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더 실수를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맨체스터 시티가 이번 시즌 살아남을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어쨌든 수비할 일을 줄이는 식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 앞쪽에서 눌러놓고 플레이할 때 패스 미스 없이 최대한 점유율 많이 가져가면서 하는 게 그 선수들의 뛸 일을 그나마 줄여주잖아요. 그런 부분들. 저는 어쨌든 시티가 후반기나 뭐 우승 많이 했던 시즌 공통점을 보면 이 시티의 전술 강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워낙 내려앉아서도 선수들이 공을 잘 돌리다 보니까 뛸 일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스몰 스쿼드로도 후반기에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었던 게 저는 많은 우승의 비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시티가 있는 선수들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 극한으로 점유를 하는 방법이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다행이라면 로드리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축구를 그나마 조금 더 가능성 있게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로드리도 큰 부상 이전만큼의 철광함 같은 포스가 안 나거든요. 약간은 또 유리기가 생긴 느낌이 좀 있어서 로드리도 지금 막 무리해서 뛸 수는 없다는 게 시티에 되게 불안한 포인트가 되겠죠. 진짜 만약에 뭐 쓸 선수가 없어서 로드리가 센터백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저는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영국 현지 측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딘 킬패트릭이라는 기자가 마크 게이가 특정 기준이 충족되면 이제 매각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글라스너가 했다.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티가 첼시전 이후에 센터백들이 부상을 크게 당하면서 뭐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시티가 게히를 데려오길 원하는 것도 있다. 뭐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라스너가 화요일에 인터뷰한 게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저는 순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맨시티에서 엄청난 제안이 오고 게히가 그걸 원한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스포츠적인 측면만 본다면 구단 내 모든 사람들은 게히가 남아야 한다고 말할 겁니다. 회장님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단순히 스포츠적인 측면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재정적인 상황을 보면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게히가 떠나고 싶다고 말하는 한 구단은 이적을 성사시키겠다고 말해야 하는 기준점이 있을 겁니다. 최종 결정은 언제나 선수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라스너가 인터뷰를 했어요. 글라스너는 뭐 우리보다는 내부적인 상황을 많이 알고 있을 것이고, 사실 구단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6개월 남은 선수, 어쨌든 6개월 있다 떠날 선수면 그래도 우리는 뭐 돈 받고 파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죠. 근데 당연히 헐값에는 안 넘기겠지만 진짜 비싼 금액을 준다고 하면 구단 입장에서는 뭐 거절하기 힘든 금액이 오면은 충분히 오케이 할 수 있고, 게히도 거기서 조건이 마음에 들면 뭐 데려올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시티가 게히 데려오면은 상당히 든든한 지원군 얻을 것 같아요. 게히 후사노프로 어느 정도 버티다가 디아스가 돌아와가지고 뭐 2월 말 아니면 한 3월 초 이쯤부터 디아스 게히 체제로 가면 뭐 경험이랑 어느 정도 빌드업도 안정적으로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시티 아직 우승 경쟁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우승을 도전하는 값으로 게히를 조금 더 빨리 사오는 거 저는 뭐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시티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게 딱 그 첼시전 기점으로 너무 많은 것들이 달라졌고, 첼시전 승점도 1점밖에 못 얻었지, 그것보다도 이 부상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좀 사기에서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하다.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는 뭐 브라이튼전 이전이긴 한데 브라이튼전 무조건 이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펩 감독이 0에서 1로 만드는 동기부여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리그 4연속 우승할 때도 저는 동기부여가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22, 23에 트랩을 들고 나서 그 다음에 사실 선수들 동기부여 시키기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동기부여 시켜서 23, 24 우승시킨 거 보면 펩이랑 감독이 뭐 전술적인 능력 그런 거 말고도 선수들을 되게 동기부여 잘 시키는 것 같아서 지금 상황에서도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어떤 분이 근데 아스날이 그 정도 뎁스를 가지는데 선수들이 후보에 만족하려나,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 아스날이 이 정도의 뎁스를 유지하려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은 감독에 대한 존경심인 것 같아요. 이 감독이 내 커리어를 좋게 바꿔줄 수 있는 감독인지에 대한 거. 감독이 좋다면 선수들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충성을 다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간 분배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면 감독이 그런 부분들 잘 신경 써서 시간 분배를 해주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소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 소통하는 모습은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뭐 지금 상황은 이래서 너를 쓰기 힘든데 뭐 다음 게임이나 뭐 이럴 때는 너를 사용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너가 여기서 좋은 모습 보여준다면 너를 충분히 주전으로 쓸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의 그런 소통, 그런 관리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결국엔 성적이죠. 아스날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비대한 스쿼드, 어떤 화려한 더블 스쿼드를 갖추고 우승을 하지 못한다면, 이게 반복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좋은 선수들이 하나둘씩 떠날 확률이 높겠죠. 왜? 축구 선수의 인생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나는 내 커리어 지금 여기서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중요한 나이대인데, 결국 우승 여기 있으면 못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 또 다른 팀 찾아보겠고, 그렇게 하나둘씩 핵심이 떠나면 또 그런 더블 스쿼드가 유지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우승이 답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속 우승을 한다, 그러니까 아르테타가 우승을 시킨다 이러면 여기 더블 스쿼드에서 튕겨나가는 선수가 있더라도 다른 또 좋은 선수를 데려올 만한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추가적으로 아스날 얘기하자면, 만약에 아스날이 우승하고 나서의 상황을 저도 한번 머리로 그려봤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우승이나 뭐 공격수가 득점하는 것도 비슷한데, 저는 그 어떤 막힌 무언가가 뚫리면 그때부터는 물이 와장창창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뭐 파이프에 뭐가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막혀있던 게 딱 풀어진 순간 물이 막 내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스날도 이거 우승 한번 하면 크게 흐름 탈 수 있다. 그리고 이 흐름 탈 때 몰아서 뭐 컵대회나 챔스 같은 것도 한번 노려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금 이제 시티랑 뭐 최근에 2년 연장을 한번 하긴 했지만, 뭐 어떻게 해서 뭐 과르디올라 감독도 시티에 막 영원히 남아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뭐 계약 기간 끝나고 나 이제는 뭐 좀 쉴래, 아니면 뭐 다른 팀 갈래, 내지는 아예 감독 자체를 그만둘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아르테타는 남아있다 이러면 저는 아르테타 막을 그런 상황이 잘 안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때까지 아르테타가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 그리고 그때까지 어떻게 우승을 만들어내느냐, 이 첫 우승 만들어내는 그 시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첫 우승이라는 건 리그나 챔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이 핵심 멤버 유지하면서 더블 스쿼드 생각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되게 든 생각이 뭐냐면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서 잘 나가는 팀은 그 팀을 떠올리면 선수가 생각난다기보단 감독이 좀 생각나요. 뭐 시티, 홀란드라는 슈퍼스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티 하면 사실 홀란보다 펩이 더 먼저 생각나거든요. 아스날도 뭐 스타들이 있어요. 라이스나 뭐 에데고로 사카 있지만 저는 아스날은 아르테타가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되는 팀들은 감독의 팀이라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감독의 팀이라는 건 이제 외부적으로도 우리가 봤을 때 그 감독의 그런 영향력이 세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선수들한테도 그게 느껴질 거거든요. 그렇게 감독이 중심이 되는 팀은 저는 어쨌든 간 선수들이 감독의 말을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감독이 아니라 어떤 선수가 중심이 되고 선수가 핵심이 되는 팀은 저는 잘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잘 되는 팀을 보면 감독의 팀이란 느낌 강하고 그렇게 구단들이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쵸. 영광의 시기를 함께했던 그런 감독들. 리버풀도 클롭 있을 때는 클롭이란 사람이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고 맨유도 사실 뭐 호날두도 있고 루니도 있고 여러 핵심 선수들이 있었지만 결국 퍼거슨의 팀이라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게 옳게 된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팀들이 강해질 자격이 있다? 강해지는 느낌이 있다? 자, 이제 어떤 분이 토트넘에서 클루셈, 메디슨, 시몬스, 베리발 이 중에 누가 제일 낫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 중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가 누구냐? 저는 메디슨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상 없이 4명 다 전체 최고의 컨디션이라고 봤을 때는 킥력도 그렇고 뭐 탈압박 능력도 어느 정도 그렇고 플레이메이킹 능력, 시야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땐 저는 메디슨이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경기에서 그나마 일관적인 활약을 원한다. 그러면 저는 쿨루셉스키 뽑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체력이 받쳐주는 부분들이 있고 피지컬적으로 받쳐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메디슨보다 무기가 뾰족하진 않지만 어떤 저점 측면에서는 저는 쿨루셉스키가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시몬스 베리발은 아직 성장해야 되는 단계라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메디슨, 쿨루셉, 시몬스, 베리발 제가 감독이라면 그 순서로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